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부진 탈출 컨설팅 프로젝트로 여의도에 있는 한 분식집을 다녀왔는데요. 더 현대상권과 매우 밀접한 곳 지하 2층에 위치한 마리아 분식이라는 곳입니다. 이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만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사장님의 이야기로는 월 6천 이상을 찍던 매장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매출이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점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된 경쟁 매장으로 찾아가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손님이 이탈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매출이 그럼 한 150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생긴 다음달쯤 그때부터 160 정도? 토일은 쉬시고. 예.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찍는 거예요? 그 전에는 4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천 얼마 가다가 최악은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가 얼마죠?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500 정도 돼요. 관리비 포함 500이라고요? 거의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3평 되나요? 전용 16평이에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직원은 시간별로 다 틀리니까 주방 셋, 홀 둘. 그다음에 저녁에는 옛날에는 주방 둘, 홀 하나 했는데 지금 주방 둘만 운영하고 있어요. 저쪽 가서 드셔보셨나요? 김밥은? 예, 저 포장해 와서 몇 번 먹었죠. 어떠셨어요? 제 입맛에는 저희께 입맛에 맞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밥은 조금 넣고 속재료를 많이 넣으라 그래서 아마 속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없을 거예요. 식자재 원가율도 30 몇 프로까지 지금 올라갈 정도로 지금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 맛있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다 퍼지고 막 이래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 햄이 들어간 건가요? 이거 묵은지 김밥이거든요 지금. 묵은지에 들어가는 게 뭐지? 오뎅하고 인수 받으실 때 김밥 매뉴얼하고 지금 똑같으세요? 조금 변형시켰어요.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정량화가 안 돼 있어갖고 밥 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매니저가 정량화를 좀 많이 시켜놓은 상태예요. 제가 매장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감히 남의 가게 가서 평가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저희 매장에 매몰되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별로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냉정한 평가는 매니저도 직원도 아니에요. 진짜 소비자한테 듣는 게 가장 냉정한 평가거든요. 저는 오늘 냉정한 소비자예요. 더현대야 자주 다니지만 이 특수한 상권의 지하에 있는 분식점을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컨설팅 때문에 왔는데 저기 김밥집하고 여기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맛이요. 맛부터요. 재료의 궁합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분식집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김밥을 말고 김밥집을 했었으니까요. 지하철역에서 김밥도 팔았고 양재에서 45평짜리 1층에서 엄청 크게 운영도 했었습니다. 근데 밥의 밑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의 콜라보 묵은지의 임팩트를 빵 쏴줘야 되는데 묵은지의 임팩트를 간섭하는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오뎅과 햄 같은 경우 이렇게 묵은지와 같이 결합되니까 걔네들이 묵은지의 그 특유한 그 신김치의 맛을 다 잡아버리고 그 속재료가 기본에서 묵은지만 추가가 됐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밥알이 날라다녀요. 근데 여기는 먹자마자 촉촉하게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먹고서는 김밥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김밥 괜찮은데? 처음에 딱 갔는데 그 완전 빠진 골목에 내 팀의 손님이 앉아있는데 다 김밥하고 라면 드시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 비주얼도요. 여기 비주얼이 훨씬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푸짐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장님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바로 포장해 온 거라. 오이 좋아하고 고수 좋아하고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오이 아예 안 먹어요. 오이 들어가면 아예 그 집 안 가요. 여기 오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이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오이 빼주세요. 그러면 오이 빼주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거 아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시켜놓고서는 일일이 빼는데 빼도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묻어있는 것 자체도 느껴진대요. 여기도 보면은 묵은지에는 오이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다 그냥 오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얘 묵은지의 개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얘 개성을 오뎅, 햄, 오이 이렇게 강한 애들이 서로 센 애들이 막 다 뭉쳐있다 보니까 묵은지 김밥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묵은지 김밥이 생각나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당근도 한번 볶고 하면은 향이 약해지니까 강한 임팩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우러지는데 이런 재료 호환을 한번 다른 메뉴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다 쓰는 재료잖아요. 넣고 빼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밥의 밑간 제가 볼 때 이게 쌀도 다른 쌀이에요. 쌀을 어떤 거 쓰느냐 밥을 어떻게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먹는데 밥알이 따로 느껴지고 재료가 다 따라 느껴지니까 입속에서 다 하나의 메뉴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각각의 재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옆집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같은 위치에 똑같은 분식점이 같은 가격으로 메뉴 구성도 거의 비슷해요. 저기서 27,000원 결제하고 왔는데 여기도 지금 27,000원 나오더라고요. 떡볶이도 여기는 1인분씩 팔지만 거기는 2인분이 기본이고, 그리고 2인분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양을 떠나서 거기는 젊은 층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로제 떡볶이니 뭐니. 네, 베이컨 로제 떡볶이. 그리고 네이밍에서도 여기는 그냥 떡볶이잖아요. 차라리 옛날 떡볶이나 네이밍 변화를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메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네이밍을 바꾸면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여긴 그냥 라면이잖아요. 거기는 계란 라면이에요. 당연히 계란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계란 뭐 2개 넣어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계란 라면인데 특별해 보이는 메뉴명들을 넣다 보니까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뉴 변화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미숙한 게 너무 많긴 하죠. 뭐 검색을 하다가 나온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사진을 딱 검색한 거 지금 이런 걸 준비를 계속 캡처를 해놓고 있거든요. 뭐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초록색이 없어서 일부러 오일을 넣어서 초록색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파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초록색 너무 색깔이 단조로워서 그런 거 다 만든 거고,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예정이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걸 알아보고 다니고. 김밥을 좀 잘 되는 분식점들 찾아서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가짓수에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 거기다가 넘버 원, 핫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딱 왔을 때 빨리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시그니처, 그냥 기본이 시그니처가 아니라 우리 집은 어떤 김밥이 맛있어 해야 되는데 분명히 무언가 임팩트 있는 김밥을 찾으면 그거 먹으려고 생각나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뉴 보완이 저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떡볶이는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저는 떡볶이에 떡도 옛날 떡볶이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이 안에서 촉촉하게 이 소스가 스며드는 게 느껴지는 이런 떡볶이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저기는 그냥 공산품 되게 넓은 접시에 치즈 올려서 나오는데 금방 퍼져버리더라고요. 퍼지고 먹는데 딱딱했어요. 일반 떡볶이보다는 훨씬 낫고, 직장인들 물가 높잖아요. 한 끼 식사를 좀 저렴하게 하려면 찾는 곳이 분식점인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만족도 자체가 올라와야 되는데 밥의 밑간이나 이 재료의 궁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저녁에 매출이 50 정도 나와요. 저녁 매출은 줄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옛날 매출만큼 나오는데, 저녁이라고 해야 피크가 뭐 한 5시 정도. 6시 15분서부터 한 7시까지, 7시 한 몇 분까지. 여기 7시 반에 마감하는 거 아니세요? 예. 저희는 7시 반에 라스트 오더를 받아서 마감하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려요. 8시 반까지. 식사하시는 분들 마무리하시고. 저녁 매출이 저희가 저쪽에 없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은 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도 좀 약간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40, 50대 남성들, 그래서 그런 매출 때문에 조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학연이긴 한데 좀 6개월 정도가량 제가 추적 관찰해본 결과 거의 한 중년 남성분들의 비율이 한 60% 이상은 됐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쟁 업체가 생겼고, 그 경쟁 업체를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60%였던 한 남성분들의 비율이 거의 한 90%? 거의 한 9할 정도는 됐었어요. 여성분들이 테이블에 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항상 남성분들이 많이 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셨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그냥 추측컨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새로운 메뉴라든가 다양성에 끌렸다가 결국은 다시 원래 먹던 맛을 찾으러 클래식하게 돌아온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 주문번호가 153번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너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4팀, 5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여기서 봤을 때 매출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빠졌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김밥이 막 오이를 여기는 막 이렇게 쓰잖아요. 저기는 오이가 있을 땐 있고 없는 메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충분히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요즘 태어난 그런 분식집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순대에다가 소주 팔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오시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저녁 매출은 괜찮은데 그런 손님이 있다 보면은 이게 융합이 잘 안 되거든요. 손님 층이라는 게. 그리고 저녁에 왔던 사람들은 물론 이런 거에 안주로서 먹겠지만 다음날 여기 와서 점심을 먹는다? 내가 어제 저녁 여기서 소주 먹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먹을 곳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저녁에 좀 매출이 높다고 해서 저녁에 집중해서
해버리는 순간 분식집이 아니라 이거 술집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 개편도 술 손님을 더 잡으세요. 소주 팔고 맥주 팔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컨설팅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모체가 완전히 분식집이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개선하고 김밥에 어울리는 재료를 잘 세팅하고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먹는지 그와 같은 김밥들을 계속 이 안에 넣으려고 해야 되고요. 새로운 메뉴를 바꿀 때는 그릇이나 저런 메뉴판이나 이런 환경도 같이 바꿔줘야 달라졌다. 주인 바뀌었어? 이제 이런 생각이 확 와서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확 느껴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메뉴만 한두 개 빼고 한두 개 넣고 속재료만 한두 번 빼고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리뉴얼을 확 해버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좀 색깔만 바꾸던가. 관리가 잘 됐어요. 물론 이제 이 복합 몰 같은 안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엄청 깐깐하게 지적하잖아요. 주말에 와서 들어대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메뉴예요. 딱 메뉴예요. 저는 이 맛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식가가 아닌가 봐요.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올드한 느낌 때문에 이걸 진짜 완전히 클래식하고 올드한 느낌 옛날 분식 그 컨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딱 전부 다 리뉴얼 해갖고 새로운 저기로 가느냐 좀 그런 걸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제가. 따로 마케팅은 안 하세요? 왜냐면 아까 여기 촬영하는데 오신 여자 손님 같은 경우도 그런 고객의 데이터를 우리가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전 사장이 포함해서 3년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다녀갔겠어요. 그 소비자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뀌었을 때 그분들을 다시 초대를 못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것 좀 배우고 싶어요. 그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 맨날 하는 그 컨택 포인트나 이런 회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요, 문구를 넣고 그리고 유효 기간을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고객은 이것을 메시지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롱타임머신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와서 고객이 적립하고 먹은 거에 1% 2% 누적해서 다음에 서비스 드리고 그 적립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면은 그분 전화번호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연락처를 받아서 변화된 게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거나 그 안에서 계속 마케팅 하시라는 거죠.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문 번호가 방금 제가 찍은 거가 146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주문했던 양이 한 140개 정도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쪽 매출이나 어떤 그 추이를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객단가의 차이는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겠죠. 완전 똑같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비교하기 좋은 거는 여기 거 객단가를 분석해요. 객수를 찍나요? 손님들이? 고객수를 찍진 않죠. 하고 있는데 직접 입력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기서 카운트에서 하는 걸 하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해도 왜냐면 메뉴 가격이 거의 흡사해요. 사이드 메뉴 같은 거 빼고요. 김밥이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가격 김밥이 6,000원, 최저 가격 5,000원, 11,000원인 거예요. 11,000원 나누기 2를 하면은 5,500원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3을 해요. 평균적으로 식당에는 3명의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분식점은 예외예요. 분식점은 3명씩 오는 게 아니라 2명이나 1명씩도 오잖아요. 혼밥도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은 저는 모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매출을 영수증 몇 번 뽑았는지 나누기 하면 그 단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가 곱하기 20 걸 하면 20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153명 이 사람들이 사실 반절만 여기 와도요.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매출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똑같은 경쟁 정보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보다 좋지 않은 위치에 생겼다는 거. 근데 어쨌든 여기는 주거 상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몰 안에 다 항상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잖아요. 이거 맛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맛 서비스 청결. 근데 저는 여기 아쉬웠던 하나는 저기서 먹는데 물론 요즘에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들도 있어요. 조용한 공간에 이렇게 딱딱딱 붙어서 먹는데 저기 음악이 나와서 좋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의 한 부분이죠. 그거를 메이저가 그때 블루투스 스피커라서 음악을 좀 하자 그러는데 제가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여기가 사람들의 편차가 심하고 음악을 어떤 걸 선곡해야 될지에 따라서 우리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부담돼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있으면 확실히 아늑해요. 충분히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그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혼밥족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매출 궁금하면 이거 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 결국은 여기 상권에서는 경쟁업체랑 나눠 먹기 때문에 맞아요. 매출을 저희가 좀 더 늘리려고 하면 뺏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예 색다른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좀 싹 다 바꾸는 거 외적으로 좀 더 뭐 기대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추진할 게 있을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주관적 생각으로 음악을 어떤 거 틀어야 될지 몰라서
해서 음악을 안 했다와 마케팅을 난 신뢰할 수 없어서 안 했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해보는 것도 두세 달 해보고서는 좋은 약도 오래 복용하고 먹어야 이게 몸에 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데 한두 달 해보고 비용이 비싸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다양한 상권에 있는 마케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이런 거는 검색하다가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분식점은.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근무 시간에 내지는 잠깐 이렇게 오늘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올려보다 보니까 뜨끈뜨끈한 라면이 그 위에 두툼한 김밥 하나 올려가지고 쫙 나오는데, 오늘같이 추운 날은 나 이따가 무조건 분식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찰나에 날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페이스북, 인스타 유료 광고 돌리는 게 있어요. 스폰서드 광고라고. 그거를 돌려야 돼요. 그거를 두세 달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달에 전문가 회사한테 맡기면 20-30만 원이면 해요. 그 비용마저 안 쓰고 여기서 매몰돼서 날이 추워서 안 돼, 날이 더워서 안 돼, 옆에 경쟁이 생겨서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보다 차라리 꾸준히 지속적으로 1%는 부가세 내듯이 나한테는 없는 돈이야. 그럼 매출에 3천이면 30만 원은 내가 그런 영상 콘텐츠 만든 걸 가지고 광고를 하라는 거죠. 직접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접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저렴하고 잘하는 데가 믿고 맡기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타겟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가게 위치를 찍고요, 이 위치에 뭐 반경을 내가 정하고 500m, 1km 내지는 이 안에 스팟 주변만 정할 수도 있어요. 정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출근하는 1만 명, 2만 명한테 우리 회사 지하에 있는 여기 마리아 분식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고가 통하는 아이템과 지역이 있고 안 통하는 아이템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특수 몰 안에 갇혀 있고, 분식이라는 아이템은 내가 딱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 신규 고객도 창출하고 이탈 고객도 다시 한번 오게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거죠. 한번 하나씩 해보시고, 대신 전 지금은 일러요. 왜냐면 이게 개선 안 되잖아요. 광고를 하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따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주세요. 네.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매장이 있다면 잘 되는 이유를 올바르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씩 적용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마리아 분식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찾아가서 해결점을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